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유공합 시스템 설계 첫 번째 시간이죠. 유공합 회로도, 전기 회로도, 변이 단계 선도 개요를 알아볼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합 회로도와 전기 회로도를 보고 변이 단계 선도를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유합 회로도, 전기 회로도, 변이 단계 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이 단계 선도, 공유합 회로도, 전기 회로도 순으로 살펴볼게요. 변이 단계 선도는 작업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액추에이터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액추에이터로 실린더와 모터가 있었죠. 모터는 기계정비 산업기사의 공개 문제에 없어서 보지 않을 거고,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모터의 변이 단계 선도는 커리큘럼의 맨 마지막 기타 사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가 궁금하다 그러면 중간 커리큘럼 띄워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실린더의 변이 단계 선도만 볼 거예요. 선도의 왼쪽에 액추에이터의 명칭을 적어줍니다. 이 공유합 회로도를 예시로 하면은 실린더에 A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변이 단계 선도의 왼쪽에 실린더 A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에 숫자가 있죠. 세로축의 숫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0은 실린더가 후진이 완료된 상태고요. 1은 실린더가 전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축의 숫자는 스텝 넘버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단계 번호죠. 지금 이 변이 단계 선도를 예시로 들면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와 1단계가 서로 같아야 자동으로 반복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숫자에다가 는 1을 붙여줍니다. 설명을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변이 단계 선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1단계에서는 실린더 A가 전진을 합니다. 공유합 회로도상 이렇게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게 지금 이 변이 단계 선도 상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단계 보겠습니다. 실린더 A가 후진을 한다는 거죠. 공유합 회로도상에서 이렇게 후진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3단계는 1단계와 동일하고 계속 실린더 A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작업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변이 단계 선도를 약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선도를 약식으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A 실린더가 전진하고 이후에 A 실린더가 후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이 단계 선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합 회로도 볼게요. 공유합 회로도는 이전 수업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변이 단계 선도 작성에 있어서 이 공유합 회로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점선 사각형이 있죠. 시험에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동력부를 표시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점선 사각형은 시험에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변이 단계 선도를 그릴 때는 공유합 회로도에서 유체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유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방향 전환 밸브를 제외한 나머지 밸브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이 단계 선도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유합 회로도에서 방향 전환 밸브와 액추에이터, 실린더나 모터죠. 이 외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공유합 회로도의 유체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방향전환 밸브의 왼쪽 기호에 이렇게 접속된다면 유체의 흐름은 이 밸브와는 상관없이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실린더가 전진하고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향전환 밸브의 오른쪽 기호에 접속된다면 유체의 흐름은 이 밸브와 상관없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이후에 실린더가 후진을 하고 이렇게 유체가 흐릅니다. 다음으로 방향전환 밸브의 중립 위치에 접속된다면 유체의 흐름은 이 밸브와는 상관없이 유체가 흐르지 않고 실린더는 전진하지도 후진하지도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변이 단계 선도만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다른 밸브 신경 쓰지 않고 방향 전환 밸브를 보고 유체의 흐름과 실린더의 전진 후진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호는 처음 보시죠?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실린더 주변의 위치에 센서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리밋 스위치는 그 센서의
종류입니다. 리밋 스위치는 전기 회로도와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이따가 전기 회로도 공부할 때 다시 볼 거예요. 참고로 리밋 스위치 말고 다른 센서 중에서 비접촉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센서는 기계정비 산업기사의 공개 문제에 없어서 보지 않을 거고,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커리큘럼의 마지막 기타 사항에서 알아볼 거예요. 비접촉 센서가 궁금하다 그러면 중간 커리큘럼을 띄워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리밋 스위치는 전기 회로도와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 회로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기 회로도는 전원을 공급받아서 순차적으로 어떠한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퀀스 회로도, PLC 회로도라고도 말하고요. 전기 회로도에서 위쪽 라인에는 산업에서는 보통 24V 직류 전압을 사용하고요. 아래쪽 라인은 0V입니다. 몇 볼트인지 외울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전기 회로도가 있다면 전기 흐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참고로 전류의 경로가 이렇게 나눠질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 주는데요. 이 점은 분기점입니다. 딱히 문제 풀 때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 회로도에 들어가는 기호들을 배워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배우고 이 회로도를 적용해 볼 거예요. 전기 회로도를 볼 때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호는 A 접점이고요. 평소에 이렇게 회로가 열려 있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외력이 작용할 때 이 회로가 닫혀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기호는 B 접점이고요. 평소에 회로가 닫혀 있어서 전기가 흐릅니다. 외력이 작용할 때 이 회로가 열리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 릴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접점은 아니고요. 일을 하는 요소입니다. 전기 회로도에서 이 전자 릴레이에 전류가 흐르면 접점이 닫히거나 또는 접점이 열리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회로도와 함께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말을 하고요. 강의에서 배울 건 자동 복귀형 누름 버튼 스위치고요. 자동 복귀형 말고 다른 스위치로 자기 유지형 누름 버튼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스위치는 기계정비 산업기사의 공개 문제에 없어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동 복귀형 누름 버튼 스위치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누르면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됩니다. A 접점일 때는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B 접점일 때는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회로가 열리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회로도 예시 두 가지를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일단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초기 상태에 전기가 흐른다는 걸 표시를 해볼게요. 동작은 회로도에서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서 시작합니다. PB1이라고 되어 있죠. 프레스 버튼 1이고요. 이렇게 전기 회로도에서는 기호와 함께 쓰입니다. PB1을 누르면은 A 접점이니까 이 접점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 계속 쭉 전기가 흐르면서 K1 전자 릴레이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K1 전자 릴레이에 전기가 흐르면 그 회로도에 있는 K1이 적힌 접점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K1 접점 보이시죠? A 접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K1 접점이 A 접점이니까 닫힌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전기가 흐르는 걸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자 릴레이와 이 접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회로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시도 볼게요.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흐르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PB1이 B접점이잖아요. 아직 누르지 않은 초기 상태는 닫혀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릴레이에도 전기가 초기 상태에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K1 전자 릴레이에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K1 접점 찾아봐야죠. 여기 있죠. 근데 B접점이죠. K1 릴레이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 K1 B접점은 열립니다. 열려 있는 게 초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PB1을 누르지 않은 초기 상태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B1 눌러 보겠습니다. B접점이니까 누르면은 열리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전류는 열렸으니까 여기까지 흐르는 거죠.
그리고 K1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K1 열려있던 B 접점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예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리밋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호를 알아보고 회로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스위치부터 볼게요. 이 기호는 공유압 회로도에 표시되고요. 전기 회로도에서 리밋 스위치는 A 접점과 B 접점으로 표시됩니다. 이 기호는 공유압 회로도에서 피스톤이 LS1에 닿으면 접점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겠죠. 다음으로 이 기호는 공유압 회로도에서 피스톤이 LS2에 닿으면 접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의미를 통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접점처럼 보이지만 화살표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 이 기호는 A접점입니다. 여기서 화살표의 의미는 공유압 회로도에서 초기 상태로 피스톤이 LS1에 닿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A접점인데 초기 상태에 LS1이 피스톤에 닿여 있으니 초기 상태의 전기 회로도에서 접점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이 기호는 A접점처럼 보이지만 화살표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 이 기호는 B접점입니다. 여기서 화살표의 의미는 공유압 회로도에서 초기 상태로 LS2에 피스톤이 닿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처럼 이런 상태가 초기 상태라는 거죠. B접점인데 초기 상태에 LS2가 피스톤에 닿여 있으니 초기 상태의 전기 회로도에서 접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통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배우고 리밋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가 함께 적용된 회로도를 예시로 볼 거예요. 일단 솔레노이드 볼게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방향전환 밸브의 작동 방식으로 솔레노이드를 배웠죠. 솔레노이드는 전기를 이용해서 밸브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죠. 예시로 그림을 볼게요. 전기 회로도상의 Y1 솔레노이드에 전기가 흐르면 공유압 회로도에서 방향전환 밸브의 Y1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관에 밸브가 접속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렇게 접점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요소입니다. 일을 하는 요소로 앞쪽에 전자 릴레이도 있었죠. 전자 릴레이와 솔레노이드 밸브는 일을 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전기 회로도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라인당 아래쪽에 일을 하는 요소가 한 개씩 배치가 됩니다. 여러 개 배치가 안 돼요. 왜냐면 일을 하는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의 아래쪽에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으니까 이 라인에 다른 전자 릴레이라던가 다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접점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풀 때 쓰이진 않지만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전기 회로도와 공유압 회로도를 보고 변이 단계 선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오늘 전기 회로도는 정말 자세하게 볼 거고요. 다음 강의의 예시부터는 오늘 강의처럼 전기 회로도를 자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딱 변이 단계 선도를 구하기 위한 최적의 루트로 전기 회로도를 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처음이니까 정말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살펴볼 겁니다. 제일 처음은 전기 회로도의 누름 버튼 스위치부터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PB1 누르면은 접점이 닫히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고요. 이 기호는 A 접점이죠. 이 화살표는 초기 상태로 피스톤이 LS1에 있다는 의미죠. 피스톤이 LS1에 있다. A 접점인데 LS1에 센서가 닿여 있으니까 접점이 닫혀 있죠. 그래서 전기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K2 B 접점인데요. B접점은 평소에 닫혀 있죠. K2가 열려 있으려면은 오른쪽에 이 K2 전자 릴레이에 전기가 흐른다면 이 K2는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K2에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으니까 닫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K1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K1 접점들 찾아봐야죠. 이 K1 접점 A 접점이니까 이렇게 닫히고요. 여기도 A 접점이니까 닫힙니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 선이 있는 이유는 이 누름 버튼 스위치는 누르고 떼면은 이 접점이 열리게 되잖아요. PB1을 누르는 순간에 제가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점이 떼지면서 이 부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이 라인이 있음으로써 PB1이 떼져도 일을 하는 요소인 K1 전자릴레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라인이 구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풀 예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마다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K1 릴레이가 전기가 흐르면서 이 접점뿐만 아니라 이 접점도 닫혔었죠. 그러면서 Y1 솔레노이드에 전기가 흐르고요. 그러면 Y1 솔레노이드 공옆 회로도에서 찾아봅니다. 방향 전환 밸브의 왼쪽 기호가 접속이 되죠. 자, 그러면 유체의 흐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일 탱크로부터 유체가 흘러 들어갑니다. 밸브의 화살표대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고요. 실린더에 유체가 들어가면서 피스톤이 전진을 하게 되죠. 자, 피스톤이 전진을 했으니까 변이단계 선도에 그려줘야겠죠. 실린더 A가 전진을 했으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피스톤이 LS1과 멀어지는 순간 리밋 스위치 A 접점은 열리게 돼요. 그렇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 공간이라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살펴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린더에서 나온 유체는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오일 탱크로 회수가 되고요. 자, 실린더가 전진을 다 마치면 LS2에 피스톤이 닿잖아요. 그러면 전기 회로도상에서 LS2가 있는 이 리밋 스위치 A 접점이 닫히게 되겠죠. 이렇게 접점이 닫히는 걸 표시해 줬고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겠죠. 이렇게 쭉 흐릅니다. PB2 B접점이 있죠. 누르지 않으면은 접점이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전기가 흐르고요. K2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갔죠. 그러면 접점에 K2가 있는 걸 다 찾아봅니다. K2 접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죠. 이 K2 접점은 B접점이니까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K1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던 게 끊깁니다. 그러면 K1 접점도 다시 봐야겠죠. K1 접점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연결되었던 K1 접점 끊어지면서 전류도 흐르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K2 릴레이로 돌아가겠습니다. K2 릴레이에 전기가 흐르면서 K2 접점 3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K2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 K2 A 접점이니까 이렇게 이어지죠. 세 번째 K2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일단 이 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선이 있는 이유는 리밋 스위치 접점이 다시 열려줘도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 K2가 닫히면서 전기가 흘러서 Y2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가 흐르죠. 방향 전환 밸브의 오른쪽 기호에 접속이 되려면 Y2 솔레노이드에는 전기가 인가되어야 하는데 Y1 솔레노이드에는 전기가 인가되면 안 됩니다. 전기 회로도 보시면 Y2 솔레노이드에 전기 흐르고 있죠. Y1에는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접속이 되죠. 그러면 오일 탱크에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화살표 따라 유체가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됩니다. 변이 단계 선도에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참고로 피스톤이 LS2에 붙어 있다가 떼지는 순간 전기 회로도의 리밋 스위치 A 접점이 붙어 있던 게 다시 떼지겠죠. 그러면 이 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선으로 전기가 흐르니까 K2 릴레이에 전기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LS1에 닿으면서 이 A 접점이 열려 있던 것이 다시 닫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변이 단계 선도는 다 그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기 회로도가 남아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B2 누르면은 PB2가 B접점이니까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전류가 끊기면서 K2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K2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K2 접점들이 다시 원상복귀하겠죠. 이렇게 원상복귀하면서 전류가 다 끊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B2 자동 복귀형이잖아요. 계속 누르고 있지 않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 제일 처음의 초기 상태 회로도가 되죠. 마지막 단계가 끝났을 때 초기 상태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전기 회로도에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마지막에 PB2 누르면은 이렇게 초기 상태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변이 단계의 선도를 그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 전기 회로도를 단계별로 뜯어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변이 단계의 선도를 그리는 최적화된 방법으로 전기 회로도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 예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